옛날 어느 마을 조대감은 집안이 매우 넉넉하였으나 성품이 인색하고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조대감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장례 비용을 너무 많이 쓰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리하여 세 아들을 차례로 불러 묻기로 하는데, 먼저 첫째 아들을 불러 묻는데,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되느냐 잘 계산하여 말해보거라. 예, 아버님, 제 생각에는 수이며 상복이며 관에 드는 비용, 산소를 마련한 봉분을 짓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적어도 3,400냥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너는 집안을 망칠 놈이로다. 이런 어리석은 놈. 다음으로 둘째를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오니 여러 가지 치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필의 포목과 얇은 나무 판자가 있으면 되기에 많아야 4, 50냥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너는 조금 낫구나. 허나 그걸로는 안 되느니라. 더 절약해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용이 들기보다는 잘하면 얼마 안에 돈을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조대감은 귀가 솔깃하여 묻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에게 무슨 좋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 푹 삶아 시장에 내다 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고기값으로 몇 냥의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조대감이 기뻐하며, 그래, 내 생각이 가장 합당한 생각이로구나.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절대 외상으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조대감의 부인이, 얘야, 팔 때 절대 돼지고기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소고기라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노총각 만기리는 산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해 치료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전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만기리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고,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아내와 만기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만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데, 처사님, 소승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저 여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제 안사람입니다. 이런 이거 참 난감하군요.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요괴입니다. 아니, 무엇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요괴라니요? 허허,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허나 제가 이 호리병을 드릴 테니 보름달이 뜨는 날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호리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만기리는 반신반의하며 호리병을 받았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만기리는 아내에게 말을 거는데, 임자, 내 물음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구려. 네, 서방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느 스님에게 괴상한 소리를 들었소. 임자가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고 하더이다. 그게 사실이오? 이에 당황한 부인이 말하길, 네, 맞습니다. 서방님, 저는 요괴입니다. 만기리는 너무 슬펐지만 스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인을 그냥 보내주기로 했다. 아무리 요괴라도 3년간 내 안사람으로 지냈는데 내 어찌 이 호리병에 당신을 가두겠소. 내 모른 척 할 테니 그만 떠나시오. 네, 서방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령하시옵소서. 근데 내 마지막으로 임자의 본 모습을 한번 보고 싶구려. 네,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 부인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안 되겠소. 내 마음이 변했소. 어서 호리병으로 들어가시오. 그런데 서방님,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도 있으시오.
그러니까 1년 전에 서방님께서 저랑 장난치다 그만 저에게 그곳을 물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 그랬었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조그만 상처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 낫지 않았어. 서방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저에게 물리신 이후 서방님도 요괴가 되셨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내가 요괴가 되었다고? 나는 변신할 줄도 모르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요괴 부인이 서방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한 끼도 안 드시고 밤낮으로 그 짓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만기리는 최강 정령 요괴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세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세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라는 사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귀가 길어지는 희한한 병이 있는 것이었다. 사내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사내의 사연을 들은 무당이 말하기를 그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저주가 내린 것이요. 아이고 무당님, 제발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러다 하나뿐인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귀가 워낙 강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오. 나이 40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10수년 전에 비슷한 병을 가진 자를 고쳐보긴 했는데 그럼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소. 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아들이 아닌 아비에게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판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긴 김서방네 가서 일 좀 돕고 왔지. 이 양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커졌네. 커졌어.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대신 아비인 흥부의 아랫도리에 저주가 붙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랫도리 좀 세우지 마시오.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커지게 된 사내는 자식 20명을 낳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부잣집의 어린 과부가 아이도 없이 유모와 같이 살면서 언제나 유모와 함께 밤을 지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모가 병고로 인하여 급히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씨,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올 터이니 이웃집 여인에게 집 지킬 사람을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과부가 이웃집 여인에게 유모가 출타하여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 아주머니 댁에 머슴 돌쇠를 보내주시면 저녁을 잘 대접하겠으니 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에 이웃집 여인은 그것을 허락하여 곧 돌쇠를 보내었다. 돌쇠는 그때 나이가 18이었으나 우둔하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진수성찬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씨. 과부에게 저녁 대접을 잘 받은 돌쇠는 윗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는 그의 순수한 물건이 빳빳이 일어나 바지가랑이를 쳐들고 있었다. 돌쇠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과부가 그것을 엿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음심이 발동하게 되어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내리고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덮어 씌워 꽂아 넣고는 진퇴를 계속하여 그 흥이 극도에 달하자 음수를 흠뻑 배설하고는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도로 올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저녁 과부가 다시 돌쇠를 보내주기를 청하자 이웃집 여인은 머슴 돌쇠를 불러서 뒷집 아시댁에는 음식도 많고 그릇도 많고 옷도 많으니 내가 오늘 밤 또 그 집에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자 돌쇠가 마님, 싫습니다요. 그 집엔 그릇은 많이 있지만 요강이 없었습니다요. 아니, 그 부잣집에 요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책망하자 돌쇠가 다시 말하길 요강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밤에 아씨가 저의 바지를 내리고 제 물건에다 대고 오줌을 싸버려 다 젖었습니다요. 오늘 밤도 내 배 위에다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대답하니 그 말에 괘씸한 마음이 든 이웃집 여인은 돌쇠 대신 늙은 행랑아범을 보내었다. 이에 과부가 행랑아범에게 아니, 늙은 행랑아범이 절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다시 가서 돌쇠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니 행랑아범이 웃으며 말하길 아씨, 내 요강은 젖어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누셔도 됩니다.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어느 절 뒷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탐스럽게 익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출출하기도 해서 슬그머니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감으로 배를 채우기로 했다. 배가 고픈데 감이나 좀 따먹어야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어떤 젊은 중 하나가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하필이면 감나무 아래에 앉는 것이 아닌가. 눈치를 보니 중이 불공들이러 온 여자를 유혹하는 중이었다. 중이 뭐라고 하자 여자가 대꾸했다.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전 괜한 짓으로 아이라도 가지게 되면 당장에 동네에 소문이 돌 텐데. 여자의 그 말에 중이 태연자약 받아 넘겼다. 아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해. 이승에선 쓸데없는 걱정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자를 깔아뭉개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여자도 흥분이 되는지 못 이기는 척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 다 모처럼 안에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즐거움을 맛보느라 번갈아 신음소리를 흘렸고 일은 한참 만에야 겨우 끝났다. 여자가 몸을 추스린 후 풀밭에 앉아 또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면 좋나.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 만약 애라도 생기게 되면. 중이 이번에도 혀를 찼다. 또 그 쓸데없는 걱정. 안심하래도 그러네. 만약 일이 잘못돼 애가 생긴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께서 다 뒤처리를 해주실 텐데 뭘. 젊은 중의 그 말에 여태껏 숨을 죽인 채 밑을 훔쳐보고 있던 나무꾼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재미는 저희들끼리 보고 뒤처리는 나한테 시킨다고 참 염치도 좋다. 이에 젊은 중이 소스라치게 놀라 납작 엎드리며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사나운 마누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누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누라가 두 눈만 부릅떠도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내가 아까 말한 장작은 다 패였어? 아니,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했소.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못했다는 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부인은 매번 아주 작은 일에도 남편의 콧등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욕을 퍼부어 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일을 하던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내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인간아,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뭐여? 필요도 없는 것이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만 떼버리시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야? 하고는 밖으로 나가 본때를 보일 생각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여편네야. 그러자 마누라가 즐겁을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다.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때 느닷없이 도망가던 마누라가 획 돌아서더니 옆구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어쩔 셈이야? 설마 그 몽둥이로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라고 하며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아내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에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즐겁한 나머지 꿇어앉아 몽둥이를 제깍 마누라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소. 그러니 그 몽둥이로 날 때려주시오. 옛날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어느 부부의 집 맞은편에 미모가 출중한 과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은근히 과부에게 흑심을 품게 된 남편은 뭔가를 빌리러 가는 척하고는 수시로 그 과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이었다. 내 뭐 좀 빌리러 앞집에 좀 갔다 오겠소.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물건을 빌리러 가는 사람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차차 내 정신 좀 봐라. 오늘도 앞집에 뭐 좀 빌리러 갔다 오겠소. 남편은 뭔가를 빌려온다고 과부 집으로 가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평소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농부의 아내는 조바심을 견디다 못해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 누구 계시오? 농부의 아내가 부르자 과부는 한참이 지나서야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가 물었다. 저 혹시 우리 집 양반이 뭘 빌린다고 이 댁에 오지 않았나요? 네, 오셨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딨어요? 대체 뭘 빌리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시나 본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뭘 빌리러 왔는데 도중에 이렇게 군일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요. 군일이라니요? 과부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저희 집 안방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뭘 빌려갈까 하고요.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 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